네, 안녕하세요. 저 회계법인 마일스톤 이끌고 있는 양재경 회계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여기 양재경 회계사 회계법인 마일스톤을 함께 이끌고 있는 권순환 부대표라고 합니다. 이제 안진회계법인 이제 입사 동기였고요. 안진을 저희가 한 5년 정도 다녔어요. 5년 정도 다니다가 소위 말해서 개업을 해야 됐는데 처음부터 개업을 하기엔 좀 무섭잖아요. 무서워서 셋 다 로컬 회계법인 다른 곳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만 1년을 못 채우고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셋이 모여서 개업이란 걸 했었고 개업을 처음 했을 때는 지금처럼 회계법인의 형태는 아니었어요. 개인 사무실? 그냥 그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저희가 2016년도 말에 개인 사무실을 차렸고 그때 아마 저희 직원들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름이 마일스톤 앤 컴퍼니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일스톤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저희가 그렇게 개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다가 19년도에 이제 회계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했어요. 처음부터 로컬 회계법인을 차릴 생각은 못 했고요. 로컬 회계법인을 차린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약도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엄두도 못 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일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 일을 할 거면 우리만의 회계법인을 만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로컬 회계법인까지 이제 만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 이름은 여기 양 대표님이 지어주셨고요. 네, 이런 네이밍이나 브랜딩은 전적으로 맡고 계셔가지고 그때도 후보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마일스톤이 가장 저희가 느낌도 좋고 어쨌든 뭐 의미도 좋아가지고 그렇게 선택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권액에서는 기억할 수도 있는데 다른 후보 중에 하나가 비콘이라고 있어요. 비콘. 비콘 뜻이 뭔지 아시나요? BEACON이라 비콘이라고 이게 등대. 등대라는 뜻이에요. 뭔가 그런 식의 뭔가 계속 단어에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인데 뭔가 좀 이제 길을 안내해주는? 길을 안내주는. 그래서 이제 뭔가 비콘도 있었고 뭐 그때 한창 위워크가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딥워크라는 것도 후보에 있어요. 딥워크. 그런 게 빡세게 일하자. 우연히 지하철에서 신문 기사를 보다가 마일스톤이라는 단어가 써 있었어요. 근데 뜻이 그게 이정표라는 뜻이거든요. 뭐 이정표고 그리고 흔하게 써요. 보통 그게 뭐 마일스톤을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쓰는데 이거 뜻도 좋고 어감도 좋고 마일스톤 그러니까 발음을 해봤을 때 그래서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짓게 됐고 근데 좀 이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가 여러 개 있는데 고객사분들께서는 아직도 마일드스톤이라고 부르는 마일드스톤 많습니다. 마일드스톤. 정정한 마일스톤입니다. 네. 이게 보통 회계법인의 이름은 한글로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3일 회계법인, 삼정 회계법인. 그래서 저희도 마일스톤 앤 컴퍼니는 개인 사업자 시절이었고 회계법인 할 때는 야 우리도 좀 점잖게 가자라고 해서 맨 처음에는 마일스톤 안 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최종 후보 이름이 뭐였냐면 창성. 창성회계법인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푸를 창에 별성자야. 그러니까 푸른 별이 블루스타. 뭐 지금 보면 되게 잘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약간 이제 영어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써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회계법인 말씀했습니다. 마일스톤. 그리고 땡땡 회계법인을 많이 붙는데 저희는 회계법인 앞에 가기. 회계법인 말씀. 그래서 이거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잘 구분해 줘야 돼. 한 줄로 요약하면 스타트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숫자와 관련된 이슈를 다 다룬다 우리는. 그거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처음엔 기장, 그 다음엔 자문,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IPO와 매각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는 뭐 회사 이제 운영하다 보면 스톡옵션을 부여할 일도 있고 그리고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규모가 커져서 법정감사, 외부감사 대상이 될 때도 있고 투자사가 너네 임의감사를 한번 받아와 그래서 임의감사 서비스도 있고 그래서 서비스를 한 줄로 요약하면은 그냥 숫자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 라인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객사분들이 이런 것도 해주세요 하면은 다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고객사랑 말씀을 나눠보면 이게 법률 이슈인지 회계 이슈인지 세무 이슈인지 구분이 없어요. 근데 그냥 일단 저한테 다 말을 하라고 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보니까 법률 이슈다라고 하면은 그냥 저희랑 같이 협업하는 법률사무소에 연결시켜드려요. 그리고 이걸 들어봤는데 이건 노무 이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같이 협업하고 있는 노무법인에 토스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이슈를 구분하지 않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랑 같이 일하는 법무법인이라든지 노무법인한테 다 토스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회계법인의 슬로건은 사업의 시작부터 기업의 정점까지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회계법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하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2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곳이었는데요. 거기가 이제 그때는 저희가 기장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업체였는데 해마다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성장을 해가지고 이 규모가 무섭게 불어나고 어쨌든 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경영자분들도 이 회사를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이 많아지고 있던 시기에 저희가 그러면 이 회사를 한번 주도적으로 매각을 한번 해보자. 다른 데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지 않냐. 그래서 M&A 자문을 했습니다. M&A 자문을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규모가 꽤 크게 이제 엑싯을 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어떤 고객사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은 되게 특이한 것 같다. 세무사무소도 아니고 더 대형 회계법인도 아니고 그 어딘가에 뭔가 세그먼트를 잘 잡은 유일한 회계법인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은 그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되게 정리되지 않게 이것저것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약간 뭔가 이렇게 정리되지 않던 점들이 약간 하나로 이제 선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 진짜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를 연결해서 사업의 시작부터 기업의 정점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었구나. 거기 셋이서 기분 좋게 회사의 슬로건을 채택하고 지금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연설명 하면 슬로건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슬로건을 만들어야지 하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슬로건을 어떻게 만들어? 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오히려 정말 권 부대표 말처럼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워딩 그대로 써주셔가지고 사업의 시작부터 정말 기업의 정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회계법인인 것 같다라고 해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생각해낸 슬로건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에서 저희를 바라봐 주시는 평가인 것 같아서 사실 더 기분 좋았던 것도 있었어요. 보통 이제 그냥 개인 사무소를 오픈하는 경우도 있고 뭐 땡땡 세무회계 사무소가 되겠죠. 그게 아니면 대부분의 회계사들은 그냥 이제 시중에 있는 로컬 회계법인의 개인 팀을 꾸리게 됩니다. 그냥 이제 뭐 땡땡 로컬 회계법인의 뭐 양재경 팀, 권순환 팀, 뭐 양재경 사업부, 뭐 권순환 사업부 보통 이렇게 불려요. 그런 로컬 회계법인은 사실은 일만 같이 쓰지 따로 플레이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저희도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개인 사무소도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회계법인 원펌으로 체제를 잡게 된 거는 그냥 저희가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욕심이 많았던 게 좋은 의미를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저희는 어쨌든 그렇게 뭐 개인 사무소로 하거나 아니면 로컬 회계법인의 개인 사업부로 시작하게 되면은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자유롭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회사 소개 영상을 만든다든지 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뭐 회사 브랜딩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만의 뭔가 회사를 만들고 싶다 그런 열망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해보고 싶은 게 많아서 아무래도 어느 회계법인의 한 사업부로 들어가면 뭐 사실 한 사업부인데 회사 소개서 영상을 찍을 이유는 없잖아요. 무슨 사업부 소개서를 누가 저렇게 만듭니까? 저희는 저런 걸 해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기왕이 그렇게 할 거면 우리끼리 하자 그런 의사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가 파는 거는 전문 지식이잖아요. 전문 지식이라는 거는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파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게 만들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전문 지식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 방법은 사실 글로 쓰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저희가 2021년도부터 일주일에 한 개씩 칼럼을 이제 쓰고 있고 이제 그 칼럼들을 모아서 인사이트라는 책으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으로 저는 컨텐츠가 꼭 칼럼에 국한된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의 범위는 저희가 머릿속에 있는 저희가 실제로 고객한테 파는 전문 지식도 컨텐츠고 두 번째는 이런 것도 다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심지어는 명함, 그리고 홈페이지, 그리고 이런 유튜브 영상 이런 하나하나가 다 이제 컨텐츠고 이런 거에 집중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희가 파는 물건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가장 처음에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부끄럽긴 합니다. 뭐 저희가 뭐 유명한 스타트업도 아니고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좀 회사를 운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이제 꾸준하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꾸준함과 성장성인 것 같은데 저희 업이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 업이 물건을 팔거나 뭔가 이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반대로 생각하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델에서 오는 장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2016년부터 개업을 해서 뭐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계속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꾸준함은 저 혼자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양 대표님과 그리고 이제 회사 전 구성원들이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지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회사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성장이 뭐 저의 개인적인 보상 때문인 건 아니고 결국엔 구성원의 성장 때문인데요. 이거는 그냥 저희끼리 빈말이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도 구성원분들이 어떻게 이 회사에서 성장을 하실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회사가 성장하지 않으면 구성원은 성장할 수 없다가 결론이었어요. 회사가 정체되어 있으면 구성원은 그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뭐 펼쳐보지도 못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개인적인 욕심 그리고 뭐 구성원들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우리 회계법인은 꾸준하게 성장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건부 대표 말에 공감을 하는 게, 저희가 맨 처음에 그 사무실 기준을 치면은 저희 3명이랑 직원 4명 7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성장하지 않았으면 7명에서 머물렀겠죠. 그러면은 그 안에 있었던 4명도 그냥 그 역할이 딱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직원분은 지금 이제 뭐 팀장이 되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회계법인 전에 입사하셨던 분은 뭐 이제 실장님이 되셨고, 그리고 회사가 커져 나감에 있어서 회계사들도 정말 저희 셋 이외의 파트너가 생겼고, 그래서 회사가 커져야지만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성장한다는 거는 뭐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먼저 주셨잖아요. 질문지를 주시고 답변을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던 게 이건 것 같아요. 기업 문화와 인재상. 두 분이 생각하시는 저희 기업 문화는 어떤가요? 네. 아까 내가 와서 물어봤어.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이제 두 분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기업 문화라고 하면은 그래도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한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이제 2번째로 직원 만족도 조사를 했잖아요. 직원 만족도 조사를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도 한 번 하고. 근데 거기에 쭉 들어보면 뭐 물론 뭐 저희에 대한 칭찬만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저에 대한 뭐 어찌 보면 불만, 뭐 그리고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거기에 뭐 정말 악플을 남기시지는 않습니다. 본인들 직원 개개인들이 생각하는 회사의 문제점이나 회사 장점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다 적어주시고, 근데 그거를 정말 듣고 안 듣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2번째 하면서 정말 새삼 더 느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너 기업 문화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앞으로는 직원 만족도 조사를 저희는 꾸준히 하고 이걸 통해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 너네 직원 만족도 조사만 하고 반영이 안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크게 바뀌었던 건 재택, 주 1회 재택이 도입됐고, 그리고 식대가 도입됐고, 그리고 올해는 반반차가 도입이 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회사가 실질적으로 직원의 목소리가 반영해 나가네, 그리고 이런 거에 있어서 직원들이 만족해 하시네 라는 걸 보면서 사실 뿌듯하기도 합니다. 인재상은 첫 번째, 문제 해결 능력. 너가 모르는 걸 있으면 너가 알아서 다 해,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근데 내가 해결을 못해 라고 하면은 이거를 그러면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이거 그러면 내가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뭐지? 라는 게 이제 설정이 돼 있어야지만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보면은 그냥 문제 해결 능력 있는 사람을 제일 이제 저희가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2번째는 사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좀 자기 의견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홍보팀이랑 얘기할 때 맨날 물어보는 게 두 분의 생각을 물어보잖아요. 뭐가 더 좋은 것 같냐?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근데 그런 본인의 생각이 없으면은 사실 여러 명이서 같이 일하는 시너지가 안 난다고 생각해요. 직원일지라도 사실 본인의 생각이 있을 거고 저랑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 이제 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회사, 저희 개인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좋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